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대수능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일단 해설에 앞서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평보다도 더 앞서서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는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훌훌 좀 털어버리시고 조금은 휴식을 좀 취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체감을 하셨겠지만 어떠셨나요? 네, 화학원은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킬러 문제가 정말 막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일단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는 많이 틀렸는데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니까 오늘 해설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착각을 했었는지 좀 확인 좀 하시고 아쉬웠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남은 여정들을 잘 헤쳐나가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으며 어떠한 경향을 띄었는지 한번 볼게요. 탄소의 동소체 같은 거는 전부 다 어떤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원이잖아요. 역시나 아직 2009 개정이긴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실생활 연계 문제.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문제로서 탄소 동소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런 거 잘 생각은 안 하고 풀긴 하죠.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긴 했고요. 실험 상황을 활용하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다른 과학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화학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중화 반응 실험 나왔고요.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이 나왔어요. 둘 다 실험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실험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경향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18번 그리고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의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조를 이번 2020 대수능에서는 그대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준 문제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 출제의 경향 혹은 출제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ABS랑 얼마나 연계됐는지가 사실 제일 관건이긴 하죠.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은 선생님의 교재로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연계 교재를 함께 공부하면서 수능을 대비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어떠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을지. 일단 연계율 70%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개념 및 원리 활용, 이거는 뭐 항상 매년 있는 거니까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이거 교재 그림 및 도표 활용한 게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단원이건 불문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오비탈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거는 거의 자료가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통 좀 힘들게 했었던 탄화수소의 구조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역시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자료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의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굉장히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자료의 변형, 많이 변형되지 않았어요. 표에서요, 그냥 하나의 값만 부피로 밀도로 줬다든지 혹은 그렇게 파장을 에너지로 이렇게 바꿨다든지 그런 부분만 조금 변화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를 굉장히 꼬거나 그렇게 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답지나 보기의 활용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려 볼까요? 탄화수소의 구조 문제에서요. D급 번복이 기억나십니까? 다번 구조에서 모든 탄소 원자는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우리 그 보기를 연계 교재에서 몇 번이나 봤습니까? 적어도 5번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 푸시면서. 그게 수능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기나 활용이요. 산화환원 문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 산염기,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보시면 나번 반응에서 HCl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이런 거 다 봤던 보기고, 그 다음에 무엇은 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다. 혹은 어떤 물질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교재에 나왔던 그런 답지나 보기를 활용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산화수를 계산하는데
원칙을 외우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구조식을 본 후에 X원자의 산화수가 가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다. 나에서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 있었죠? 몇 번 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전기음 성도값을 비교해서 전기음 성도가 크면 마이너스의 산화수, 전기음 성도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작으면 플러스의 산화수. 그 문제 역시나 우리 수능 특강 문제랑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연계 교재랑 연계율이 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분석 결과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아마도 친구들도 조금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시험을 치셨다면 이거 내가 수능 특강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할 때 봤던 문제인데 라고 느끼면서 많이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크게 한번 보자면 연계율 70%라는 그 울타리 아래서 개념 및 원리 활용, 이건 늘 하는 거니까 그림, 자료, 이 변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능이었다. 이게 총평의 어떤 우리 EBS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조금 이따 해설을 하겠지만요. 정말 나올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문제 배치 순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그 순서대로 내 머리가, 내 두뇌가 회전하는 그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떨지만 않았으면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EBS 연계 교재 및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 출제 경향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난 너무 어려웠어. 그럴 수 있어요. 난 너무 쉬웠는데? 그건 당연히 다 자기만의 그런 어떤 느낌이고 자기만의 생각이니까, 자기만의 입장이니까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려워서 많이 아쉬운 결과를 가졌더라도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선생님은 당연히 여러분보다 이제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이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뻐하시면 좋겠지만 조금 못 봤다고 나 진짜 그만둬야 되나? 다시 그냥 해야 되나? 다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그 기회마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 좀 다잡으시고 일단 오늘은 좀 쉬시고 마음을 다잡으신 후에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꼭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수능 해설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총평, 화학원 2020 대수능은 어땠다? 6월,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